안녕하세요. 나수지입니다. 요즘 미국 스펙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? 지난해 미국 증시에서 스펙에만 800억 달러, 이 한국 돈으로는 89조 7천억 원 가량이 모여서 사상 최대 금액이 쏠리기도 했습니다.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몰렸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스펙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는 아직 2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지난해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350억 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. 엄청난 속도죠. 이 스펙이라는 게 대체 뭔지, 또 미국 스펙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, ETF로 스펙에 투자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정리를 했으니까요.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 먼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제가 작년 10월에 스펙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전제로 실전편을 준비를 했습니다. 지난 영상 이후에 업데이트된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요 미국 스펙 ETF별로 특징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스펙에 투자하고 있는지 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스펙 ETF에 투자하면 좋을지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. 미국 스펙에 실제로 투자하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도움이 될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. 미국에 상장한 스펙 ETF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티커명으로 살펴보면 SPAK, 그리고 SPCX, SPXZ인데요. 이 세 가지 상품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ETF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SPAK가 지난해 9월 30일에 상장해서 미국 증시 최초의 스펙 ETF입니다. 그 뒤로 SPX가 12월 16일에 상장을 해서 두 번째고요. SPXZ는 가장 최근인 올해 1월 26일에 상장한 ETF입니다. 운용한 지 오래된 ETF일수록 내가 생각하는 투자 컨셉에 맞게 종목을 제대로 넣고 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요 스펙 ETF들의 경우 셋 다 상장한 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ETF 규모입니다. SPCX가 1억 4,490만 달러로 가장 크고요. SPAK가 8,255만 달러, 그리고 SPXZ는 3,170만 달러 순입니다. ETF 규모는 일단 어떤 ETF가 인기가 있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가 가장 클 테고요. 또 투자할 때 ETF 규모가 크면 클수록 또 거래량도 많고 그만큼 원하는 가격의 ETF를 사고 팔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. 세 번째는 수익률인데요. 말씀드렸듯이 요 새 ETF들은 아직 상장한 지 너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표는 아닙니다. 그래도 살펴보면 SPCX가 최근 한 달 동안 23% 수익을 내서 가장 앞서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. SPAK는 19%, 그리고 SPXZ는 1월 26일에 상장해서 촬영일인 오늘 2월 9일까지 한 10거래일 정도 동안 5%가량 수익을 낸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수익률 비교를 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이 세 상품 모두 굉장히 짧은 투자 기간에도 불구하고 스펙 시장의 열기를 반영하듯이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점을 짚고 갈 수 있겠네요.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ETF의 운용 방식입니다. 제일 처음 상장한 SPAK는 스펙을 담는 정해진 규칙, 즉 지수를 만들어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. 하지만 이 뒤에 상장한 SPCX와 SPXZ는 펀드 매니저가 액티브하게 운용을 합니다. 먼저 SPAK의 특징부터 살펴볼게요. SPAK는 스펙 합병을 통해서 이미 상장한 기업의 60%를 투자를 합니다. 그리고 아직 합병할 기업이 정해지지 않은 스펙의 보통주의 40%를 투자합니다. 이 기업과 스펙을 고르는 기준은 미국에 상장한 종목이어야 하고 이 가운데서 시가총액이 최소 2억 5천만 달러를 넘겨야 합니다. 그리고 거래량도 또 일정 수준을 만족해야 하는 등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요. 여기에 해당된 기업들을 심사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종목을 넣고 빼는 리밸런싱을 합니다. 이렇게 골라서 투자하는 종목 수가 137개로 다양하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. 이미 상장한 기업의 60%를 투자하다 보니까 이 투자 상위 종목도 대부분 스펙 자체보다는 기업들인데요. 가장 많이 남고 있는 종목은 온라인 카지노 기업인 드래프트킹스입니다. 지난해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 가운데 높은 수익을 낸 종목이죠. 다음으로는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라는 미국 부동산 플랫폼 회사인데요. 한국의 다방이나 직방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밖에도 퍼싱스퀘어 그리고 버진 갤럭틱 같은 지난해 스펙으로 상장한 종목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. 합병 전인 스펙 가운데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건 CCIV인데요.
이 CCIV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스펙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전기차 기업인 루시드 모터스와 합병한다는 소문 때문인데요. CCIV는 시티은행 출신인 마이클 클라인이 세운 회사입니다. 최근 주가가 급등하기는 했지만 사실 정말 루시드 모터스와 합병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. 이 스펙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단점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떤 기업과 합병할지 모르니까 이 합병한 다음에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좋은 기업과 합병한다 라거나 혹은 좋은 기업이라도 지나치게 비싸게 평가해서 합병을 하면 주가가 나쁠 수밖에 없겠죠. 두 번째로 SPCX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액티브 스펙 ETF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애초에 투자할 스펙의 조건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임의로 좋아 보이는 스펙을 담는다는 이야기인데요. 이 SPCX를 운용하는 곳은 터틀 택티컬 매니지먼트라는 곳인데 이 회사는 자기들이 스펙 ETF를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 전략으로 출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이 스펙 시장은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문이고 그만큼 시장 상황도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. 여기에 대응하려면 정해진 규칙대로 운용하는 인덱스가 아니라 액티브한 운용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. 이 처음 상장한 SPAK를 약간 디스를 한 거죠. 그래서 이 SPCX라는 ETF는 정말 액티브하게 운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주식시장이 나쁠 것 같을 때는 자산의 20%까지는 현금화하거나 혹은 채권으로 들고 가는 전략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만큼 포트폴리오 변화도 클 것이고 또 어떤 스펙을 얼마나 사고 팔지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. 이런 액티브 ETF들일수록 과거 성과와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. SPCX가 들고 있는 종목은 총 83개입니다. 비교하는 다른 두 상품과 달리 이 SPCX는 아직 기업과 합병하지 않은 스펙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.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CCIV입니다. 앞서서 말씀드린 루시드 모터스와 합병할지도 모르는 그 스펙이죠. 두 번째로 많이 담고 있는 건 SVACU입니다. 아직 합병할 기업을 찾지 못한 스펙이고요. 세 번째는 연료전지 트럭 회사인 하이즌과 합병하기로 한 DCRB입니다. 네 번째로 많이 담고 있는 건 아직 합병할 기업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 핀테크 관련 기업과 합병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CRHC입니다. 이 상품은 우리가 보통 미국 스펙에 투자한다고 할 때 상상하는 포트폴리오와 가장 비슷한 ETF인 것 같아요. 요즘 국내에서도 미국 스펙을 많이 매수를 하시지만 이 현실적으로 미국 스펙에 대한 정보를 국내에서 얻기는 쉽지가 않죠. 하다못해 이 스펙을 누가 만든 건지 또 어떤 업종의 기업과 합병을 하려고 하는지 이 기본적인 정보도 찾기 어려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. 또 스펙이 합병할 기업과 관련해서 이 미국 매체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루머들이 흘러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. 우리는 현지 투자자들에 비해서 항상 뒤늦게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이렇게 정보가 부족해서 개별 종목 투자는 어렵고 또 하지만 미국 스펙 시장이 전반적으로 화랑이니까 좋은 기업들이 스펙을 통해서 상장할 것 같아서 꼭 투자를 하고 싶다면 개별 스펙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SPCX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혹은 꼭 ETF가 아니라 나는 꼭 개별 스펙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, 그런데 마땅한 후보군의 정보를 찾는 게 쉽지 않다라는 분들도 이 ETF에 담긴 스펙 후보군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상장한 SPXZ도 역시 액티브 ETF입니다. 하지만 SPCX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투자 규칙들을 세워두고 있는데요. 이 규칙들을 한번 살펴보면 모든 면에서 SPAK와 이 SPCX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SPXZ는 스펙 상장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대략 한 66% 정도를 투자합니다. 나머지 33%가량은 합병을 발표하기 전후 아직 상장하지는 않은 상태의 스펙에 투자를 하는데요. 또 리밸런싱 주기가 정해지지 않은 SPCX와 달리 한 달에 한 번 종목을 갈아 끼우겠다라고 정해뒀습니다. 이 운용 자유도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 상품이 앞선 두 상품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. 또 하나의 특징은 이 SPXZ는 이런 기업들을 다 비슷한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.
덩치가 큰 스펙 혹은 좋아 보이는 스펙이라고 더 담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을 똑같이 담습니다. 이 특정 기업이나 스펙이 ETF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죠. 대신 완전히 고르게 분산을 해서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. 이 ETF는 상품을 모두 비슷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포트폴리오를 훑어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미국 증시에 스펙 상장한 대형 기업들은 대부분 들어있고 또 주요 스펙들도 대부분 고른 비중으로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스펙 상장 기업과 스펙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변동성은 좀 줄이고 싶다라는 분들께 적절한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상품마다 운용의 자유도가 다르니까 그만큼 운용에 드는 품도 달라지겠죠. 이게 수수료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수수료가 가장 낮은 상품은 지수를 따라가고 또 분기에 한 번씩 종목을 바꾸는 SPAK입니다. 운용 보수는 연 0.45%입니다. 다음으로 보수가 낮은 상품은 SPCX로 0.95%, 그리고 SPXZ는 연 1%입니다. 인덱스를 따라가는 상품은 수수료가 낮고 상대적으로 액티브한 상품은 수수료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죠. 결국 어떤 스펙 ETF를 고를 것이냐는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질 수 있을 것이냐, 어떤 단계의 스펙에 투자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기업과 합병할지 모른다는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좋은 기업과 합병했을 때 주가가 높이 뛸 가능성이 높은 요 합병 전 스펙에 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SPCX에 투자하시는 게 맞겠죠. 반면에 이게 스펙이라는 게 말 그대로 껍데기 회사인데 이 스펙에만 투자하기는 리스크가 큰 것 같다. 스펙에 조금 깔아두면서도 이미 상장을 해서 검증이 가능한 기업들의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SPAK나 SPXZ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표로 간략히 정리를 해봤는데요. 이 스펙 ETF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투자에 참고해주세요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주에도 실전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